지금 장이 좀 좋진 않지만 숨고르기 하고 기다리는 인내심을 좀 가지시면서 투자를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에서의 이제 이동평균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와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시황 말씀드릴 때 조금 더 디테일한 시황 말씀드리는 쪽으로 하고. 안녕하세요, 코인스코어입니다. 오늘도 불장에 상승할 만한 알트코인 고르기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코인마켓캡 들어와서 이제 카테고리를 볼 건데, 우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적으로 이제 뭐 크게 하락하거나 뭐 크게 상승하거나 이런 모습이 없어서 요즘 시장 자체가 조금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카테고리 중에서 마침 또 시장이 잠잠할 때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또 하나 찝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카테고리 저희가 그래도 매번 들어오면은 순위권 같은 것도 확인을 하면 좋잖아요. 1위부터 4위까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한 2달간 변화가 없는 모습입니다. 항상 상위권 차지하고 있는 카테고리들이 계속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렇다는 거는 이쪽에서 계속 유동성, 자금들이 그냥 묶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노는 애들이 계속 여기서 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특별하게 이제 5위권에 이제 BNB 체인 생태계가 좀 올라왔는데, 퍼센테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밈코인 같은 거 하나가 BNB 쪽에서 이게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크게 주목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에도 BNB 체인도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에 RWA 설명을 드릴 때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스마트 컨트랙트라든가 뭐 NFT라든가 다들 알고 계실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좀 의문점이 들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뭐 하나씩 영상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고 오시면 됩니다 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스마트 컨트랙트 카테고리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카테고리 쪽에서도 내리다 보면 스마트 컨트랙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63위쯤에 이렇게 스마트 계약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죠. 요거 눌러보면은 뭐 레이어 1 볼 때랑 비슷하죠. 총상위권 애들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뭐 많이들 알고 있는 그런 애들 좀 있습니다. 뭐 당연하게도 이더리움, BNB 이런 거 많이 알고 계실 거고, 많이 봐왔던 체인링크, 뭐 아발란체 이런 애들 있죠. 사실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무엇인가 오늘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코인이 나왔을 때는 비트코인이 나왔다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왔던 애들이 뭐 이더리움, 리플 이런 애들이 있었죠. 뭐 요 사이에도 중간중간에 뭐 이것저것 많이 나왔겠지만 뭐 그런 거에 대해서까지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우선은 비트코인이 처음에 나왔을 때 지금까지도 크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하게 전송만 됩니다. 그 기능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나온 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더리움이면서, 이더리움에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붙은 거죠. 이더리움을 만든 이 비탈릭 뷰테린이라는 사람이 러시아 사람인데,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처음에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비트코인 아주 좋은데 이 친구가 단순하게 전송밖에 안 되네. 근데 전송이라는 게 사실 프로그래밍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다른 조건을 넣으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게 이더리움인 거예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제 뭐 현명한 계약 뭐 이런 게 되겠고, 제가 이제 옆에다가 코드라고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저도 이제 개발자가 아닌 입장에서, 일반인 입장에서 설명을 하자면 조건문 같은 거죠. 일반적인 개발 프로그래밍 언어랑은 또 좀 다를 거예요.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자체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뭐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로 풀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이런 조건 같은 거를 어떻게 걸 수 있는가 예시를 좀 들어서 보자면, 원래 전송만 가능하던 시절에서는 단순하게 A라는 사람이 B에게 1비트코인을 전송했을 때 한다 또는 전송했다, 요게 끝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을 때는 예를 들어 A와 B가 교환을 하기로 했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교환하기로 했을 때 A라는 사람이 B에게 1비트코인을 전송했어요. 전송했는데 B라는 사람이 A에게 1 이더리움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주고 도망가면은 A는 사기를 당하겠죠. 이런 것들을 스마트 컨트랙트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를 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게 가능하겠죠. 이런 걸 짤 수가 있습니다. 1비트코인을 받으면 1 이더리움을 주는 이런 코드를 짤 수가 있어요. 요즘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는. 그래서 이런 걸 짜가지고 A가 B에게 너 이거 여기다가 1비트코인 넣으면 1 이더리움을 줘,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로 교환도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로 소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요즘은 가능해진 거가, 예를 들면 1 이더리움을 받는 경우 1 이더리움만큼 전송이 불가한 그런 컨트랙트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1 이더리움을 넣으면은 이 1 이더리움은 묶이게 되겠죠.
영원히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트랙트가 또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거래 기록 같은 경우가 블록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하고 영원히 남죠.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은 마찬가지로 블록 위에 계약을 올려요. 수정이 불가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조건 코드에다가 당연하게 이 거래 기록처럼 계약 기록들이 블록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는 어떤 뭐 프로젝트들이나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이 컨트랙트 잘못 짜는 애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뭐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새로 짜가지고 올리고 예전에 여기에 이제 등록됐던 것들은 아예 그냥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저 컨트랙트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또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들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전송이 되던 거에서 그다음에 조건을 걸어서 교환이라든가 소각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해주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의 약간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따지고 보면은 이게 이제 코드로 짜지는 거고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 생활을 할 때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돈을 넣으면 물건이 나오는 자판기 같은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스마트 컨트랙트가 실생활에 좀 적용돼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의 자판기는 돈이 꽉 차면 돈을 비워주지 않으면 돈을 못 넣죠. 그 다음에 물건이 다 떨어졌으면 물건을 채워주지 않으면 물건이 안 나오죠. 근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코인을 이렇게 넣었을 때 또 다른 어떠한 코인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컨트랙트를 짜놓으면 이게 이제 죽을 때까지 이 계약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무엇이냐? 스마트 컨트랙트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 덱스가 있겠죠. 그 다음에 디파이가 있습니다. NFT는 사실 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인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 요거를 많이 쓰다 보니까 토큰의 발전이긴 하거든요. 이 여러 가지 이 활동들이 이루어지면서 이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 NFT가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었으면 나올 수가 없었기는 해요.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 보니까 사실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덱스가 뭐냐? 덱스가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드 익스체인지죠. 우리가 이제 탈중앙 거래소라고 해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판기 같은 거예요. 흔히 말해서 길거리에 놓여져 있는 자판기 마냥 뭐 이더리움 넣으면 이더리움 가격에 동일하게 어떠한 코인 이만큼치 준다 해가지고 가서 그냥 간단하게 코인 바꿔올 수 있는 그런 데가 이제 덱스라고 보시면 되고 디파이 같은 경우에가 이거랑 또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어떠한 코인 넣으면은 코드인 거죠. 이 코인이 들어왔네? 그럼 이 코인 넣은 사람한테 이만큼 이자를 줘야지 해가지고 이자를 주는 시스템인 게 이제 디파인 거고 근데 이게 되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좀 더 심화된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뭐 유동성 풀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좀 나중에 또 한번 깊게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요 정도를 스마트 컨트랙트의 약간 좀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카테고리 중에서 보면은 솔라나가 없죠. 스마트 컨트랙트 솔라나도 잘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없냐? 이더리움이랑 이더리움 계열들만 지금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요런 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일반인 입장에서 깊게 알고 갈 필요도 없고 뭐 깊게 팔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개발 언어고 개발자들이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 여기 코인마켓캡에 들어가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더리움이랑 이더리움 계열이 들어가 있고 솔라나는 따로 빠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언어 차이로 보입니다. 그래서 개발 언어가 좀 달라요, 둘이. 솔리디티가 좀 더 쉽습니다. 그리고 러스트가 좀 더 어렵다. 요 정도만 좀 알고 지나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자판기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자동 계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비트코인만 있던 시절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비트코인 뭐 SV였나요? 뭐 SV 뭐 이런 애도 있었고 그 다음 뭐 ABC였나요? 뭐 이런 애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골드 뭐 이런 애도 있었고 뭐 이더리움 클래식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있던 시절에는 이게 17년도 18년도 이때 당시인데 이때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당연히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총상에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안 되는 애들을 찾기가 오히려 어려워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자판기 얘기를 했다 보니까 사실 자판기랑 동일한 게 뭐 현금 인출기 같은 경우도 현금 인출기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처음에는 뭐 카드를 넣는 거였는지 아니면 통장만 넣는 거였는지 역사라든가 왜 생겨났는지 어떤 편의를 위해서 생겨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앞으로 나오는 것들에 있어서도 새로운 현금 인출기가 나오든 새로운 자판기가 나오든 했을 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좋은 자판기네 또는 뭐 좋은 현금 인출기네 아니면 이거 조선시대 쓰던 자판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나중에 어떠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가진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좀 괜찮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것 같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일단은 오늘 좀 되게 간단하지만
그리고 되게 기본적인 거지만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거 이어서 이제 나중에 디파이 같은 거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될 때 이렇게 설명을 안 한 채로 이 디파이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덱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걸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장이 좀 조용한 이 시기에 공부하는 시간으로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스마트 컨트랙트를 말씀드렸고, 우리가 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카테고리를 봤으니까 이 안에서 투자할 만한 건 또 어떤 게 있을까 하고 또 좀 찾아보자면 애매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코인이기도 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차트가 좀 안 좋고 많이 지지부진하고 있죠. 솔라나도 스마트 컨트랙트에 포함되는 애기도 하고, 지금 스마트 컨트랙트 쪽에서는 좀 강세고, BNB도 되게 괜찮거든요. BNB도 이렇게 차트를 좀 보자면 역사를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창펑짜오 대표가 미국에 이제 감옥에 수감이 되면서 오히려 오너 리스크가 좀 사라지면서 좀 큰 폭의 상승을 했고, 지금도 이 BNB를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BNB 쪽 메인넷에서도 활용이 많이 가능하고, 이쪽에서 움직이는 테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TRC 쪽에서 이제 트론을 기반한 테더가 많이 움직이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BEP 쪽에 이제 이 테더 같은 경우에도 물량이 상당히 많고 전송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도 나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활용하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좀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조금 차선책으로는 BNB도 좀 투자할 만하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근본적으로는 솔라나가 아무래도 조금 더 강세라고 보고 있고요. 요즘은 시장 자체가 어느 한 특정 분야에서 많이 성장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좀 전체적인 점수를 좀 많이 따지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요즘 장이 너무 그 비트코인이 제자리에 있으면서 알트코인들은 또 힘을 너무 못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상승할 모멘텀이 지금 좀 없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라 이 기회에 이렇게 기본적인 용어들 관련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디파이 쪽을 제가 또 계속 다루고 싶었는데, 이 디파이를 알기 위해서 좀 알아야 되는 조건들이 좀 있었어서 몇 가지 오늘 또 이렇게 추가로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좀 디파이 관련해서 또 한번 말씀드려보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스마트 컨트랙트 말씀을 드려봤고, 지금 장이 좀 좋진 않지만 숨고르기 하고 기다리는 인내심을 좀 가지시면서 투자를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에서의 이제 이동평균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와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시황 말씀드릴 때 조금 더 디테일한 시황 말씀드리는 쪽으로 하고요. 알트코인 고르기 이 영상에서도 또 조금 더 괜찮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끝없는 공부와 분석의 결과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